약간 미리 보는 미분 쪽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는 2차잖아, 2차. 그대로 이제 너네들이 나중에 미적분을 가가지고 미분을 배워서 도함수 활용이란 어떤 단원을 가게 되면 거기에도 이런 부등식 풀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애들이 차수가 다 3차, 4차일 거라고. 즉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원리로 풀 거기 때문에 요 2차 부등식도 약간 미리 보는 미분 쪽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거만큼 내가 중요하다고 한 게 우리 앞 단원에서 여기 요거 할 때, 그래서 이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할 건데,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때 식이랑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는 뭔가를 막 설명했었어. 그지? 그거랑 이제 계속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 이것도 사실은 나는 미리 보는 미분 쪽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때 얘기를 잠깐만 해볼까? 그러니까 이때 내가 너네들한테 뭘 설명했냐 하면 이런 기술을 설명했단 말이지. 이거를 여기서 그대로 쓸 거야. 자, 한번 간단하게 그냥 느낌만 살려보자. 그때 내가 설명한 게 이거였거든. 얘들아, 2차 방정식 저거 풀어봐라. 그러면 다들 잘 풀지? 이렇게 해가지고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러면서 잘 풀잖아. 얘를 그려라 그러면 그 과정이 있지, 중간에. 그 과정이 뭐였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둘로 쪼개줘야 된다라고 그랬을 거야. 기억이 나? 이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수학의 모든 기술의 대부분의 기본기 바탕이 될 거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설명했는데 기억나냐? 야,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봐라 라고 하면 너네들 어떻게 풀 거야? y가 0이네? 하면서 여기다 0 넣을 거지. 그럼 그게 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세트랑 요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식 맞지? 똑같은 식이 맞는데 이제 뭐가 달라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보면, 자, 요 노란 애. 참, 진짜. 요 노란 애.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중에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방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다. 자, 그리자. 그러니까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얘가 이게 뜻이 뭐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가 0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0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이 말은 마이너스 1,0을 지나간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x에 3 들어가면 계산 결과인 y가 0이 되기 때문에 3,0을 지나간다는 뜻으로 x축 위에 이렇게 점 2개 찍고 바로 그려버리잖아. 최고차함계수 부호만 조심해. 양수네 이러면서. 이게 이제 2차 함수 인수분해해서 빨리 그리는 방법이지. 이렇게 노란 걸 그리고, 파란 건 뭐냐? 저거 x축이지. y는 0이라는 직선이라 x축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 요게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그래 놓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2차 방정식이랑 비교해봐. 요 2차 방정식을 풀이한 게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나? 파란색과 이 두 식, 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연립해서 만든 이 식의 정체는 그래프에서 노란 것과 파란 거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하는 식이다 라고 요 설명을 했어. 맞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네들은 식과 그림을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자 2차 방정식을 자 바로 좀 건너뛰어보자. 요렇게 한번 내가 잠깐 자 이거 봐봐. 저기 처음에 쓴 2차식이랑 요거랑 비교해봐. 똑같은 식 맞지? 넘겨봐. 똑같은 식 맞지? 똑같은 식 맞지? 나 분명 똑같은 식 가지고 계속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요렇게 해놓고 그림을 그리면 또 그림이 달라진다? 그림은 달라지는데 안 변하는 걸 잘 봐야 돼. 그림은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잘 지금 집중해서 봐봐. 아무리 니들이 저 식을 이항하고 넘기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 안 변하는 게 있어. 잘 보면. 자, 일단 얘도 일부러 인수분해가 되게 했어. 인수분해해서 그려버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될 거고, 자, x축 여기다 마이너스 1이랑 2를 지나가겠지. x축 위에서.
마이너스 1이랑 2를 지나갈 거야.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뭐 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됐지? 이번엔 파란 거 그리자. 파란 직선은 얘는 지난 시간에 내 직선은 그래도 한번 쫙 설명해 줬지. 지나가는 점이 뭐 얘 여기 지나가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럼 다시 여기 첫 식과 비교해 보면 노란 그림과 파란 그림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는 결과가 나온 식이지 이게. 그럼 이쪽 그림에선 이제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와.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의 x좌표 하나는 마이너스 1 이미 알고 있었고 여기 있지 여기. 여기가 몇인 거겠어? 여기가 3이 나올 거야. 됐냐? 왜? 절대 안 변하니까 노란 거랑 파란 거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인 게 여기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올 거라고. 됐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의 그림이 이렇게 먼저 나와 있어. 그럼 너네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관계식이 이거랑 이거니까 이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연립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넘겨서 저렇게 만들어서 이거 풀어서 이걸 구하면 저 교점 구한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중요하다고 했지. 부등식은 이제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위아래까지 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등식에 대해서 맨날 말할 때 자, 수학에서 부등식을 푸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부방그답 이런 말을 이제 계속 할 건데 지금 다들 여기 오늘 딱 수업 한 번 하잖아. 오늘 수업을 들은 후에 이따 가면 내가 뭐 또 기본 문제를 좀 줄 건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 완벽하게 딱 정확하게 작성하면서 푸는 연습 이거 확실하게 해와야 돼. 이게 원래 수학에서 부등식을 푸는 원리고 방금 설명한 이거 있지. 이 작업이 요 작업한 거야. 방정식을 그리는 거 설명한 거야. 방정식을 그리는 법을 앞에서 배운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이제 연결해보면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해줬는데 그때 요 부분에서 이제 방금 설명한 그 기술을 쓸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복습해본 거다.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부등식은 앞으로 요 4단계에 맞춰서 풀도록 한다. 그럼 당연히 의문, 우리가 분명 앞에서 막 1차 부등식 풀었거든. 그럼 얘도 그렇게 푸나요? 아니. 1차 부등식은 물론 당연히 실전에서는 얘를 누가 저렇게 그려서 푸냐. 그냥 이렇게 후딱 풀고 끝이지. 그지? 그런데 일단 내가 얘도 저렇게 한번 풀어볼게. 일단 시범으로 얘를 보여주고 이제 2차로 올려서 할 거야. 요거를 한번 이렇게 그려봄. 그러니까 지금 부등식을 풀어야 되지. 2x 더하기 1 이렇게 5. 요거 이제 지금 부등식을 한번 정말로 답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나? 자, 이건 답 치워놓을게. 정말 답이 이렇게 나오나 한번 확인해봐. 원래 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시작. 부등식은 일단 첫 번째 방정식으로 변환해서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하는 거다. 이걸 방금 앞에서 설명한 거야. 얘를 그려라 그러면 제발 생으로 갖다 이상하게 그리지 말고 얘를 그리겠다는 말은 이렇게 방금 앞에서 설명한 대로 두 개로 쪼개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라는 뜻이야. 그럼 너는 이제 이 두 그래프를 그려야지. 부등식도 그래서 그래프 좀 많이 그려야 돼. 자, 노란 거 그립시다.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0,1 뭐 대충 한 요쯤 지나갈 거고 기울기가 2니까 뭐 그냥 적당히 기울기 2 되게 그려. 얘가 y는 2x 더하기 1 여기가 1일 거고 얘는 뭐야? y는 5란 5층에 있는 애들 다 모아놓은 직선 그지? 5층에 있는 한 적당히 한 요쯤 하자. 지금 이제 알아보기 쉽게 조금 내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됐냐? 자, 이때 여기 교점을 구하는 식이 뭐야?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 둘이 연립한 요 식이지. 여기서 교점을 구하겠지? 여기서 교점 구하면 몇이야? 2x는 4니까 여기서 근을 구하면 2가 나오지. 그 2의 정체는 교점의 x좌표. 즉, 좀 더 길게 쓰면 여기 라인이 지금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냐?
자, 부등식 푸는 과정.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방정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고쳐서 그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답을 구할 때 뭘 하느냐? 부등식을 읽어. 너네 여기 색깔 다 알아보지?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작다야. 맞지? 아니면 뭐 반대로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크다야. 그래프에서 크다란 얘기는 위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거든. 파란 게 위에 있는 범위가 어디야? 전 여기 X축, Y축은 볼 필요, 지워버릴게. X축, Y축에 시선이 가면 안 돼. 두 그래프 중에 파란색이 위에 있는 영역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지. 여기가 파란색이 더 위에 있지. 맞냐? 여기가 노란 애보다 파란색이 다 위에 있는 거 확인된다. 그치? 아니, 여기는 아이씨. 여기는 노란색이 위에 있잖아, 파란색보다. 즉,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 야, 파란 게 더 큰 거 어딨냐? 여기요. 여기요. 여기가 어딘데? 2의 왼쪽. 맞지? 2의 왼쪽이 파란 게 더 큰 거지. 그래서 정답. 이렇게 된 거야. 됐냐? 됐냐? 부등식 이렇게 푸는 거다. 2차식도 이제 이렇게 풀 거다. 나중에 미적분 가서 3, 4차도 이런 식으로 할 거다. 부등식은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야. 알겠냐? 1차야 너무 쉬우니까 그래프 없이 그냥 이렇게 중학교 수준으로도 풀 수 있는 거지. 2차부터는 그래프야, 그래프. 따라서 자, 한번 시범을 조금씩 몇 개씩 계속 보여줘 볼게요. 자, 다음 2차로 된 요 부등식 한번 풀어봅시다. 저 2차,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에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2차 부등식 뒷내용이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걸 할 거야. 답을 먼저 알려주고 다음 부등식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2차 부등식 뒤쪽에 소위 어렵다는 문제들이 다 거기 잡혀 있거든. 거꾸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려면 일단 내려오는 건 마스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역주행을 하지. 오늘 자네들이 내가 이따 연습 문제 주는 것까지 금요일까지 반드시 강의를 다시 보완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게 이 정방향으로 가는 걸 하나도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그대로 나 따라서 연습해 오셔야 돼. 알겠지? 거꾸로 갈 거야, 뒤에선. 지금도 이미 화목에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거꾸로 가는 문제 푸는데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이러고 있어. 봤더니 내려오는 것도 못해. 왜 연습을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거야? 응? 분명 말했다. 이거 연습 안 해오잖아. 다음 시간부터 이제 멍 때리고 있는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 뻥 안 까고 진짜 하나도 이미 못 알아듣고 있나? 하여간 잘 연습해와. 이거 시킨 대로. 에이씨.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봅시다. 그럼 아까 뭐랬어? 그림 그릴 준비를 해야 돼.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방정식으로 잠시 바꿔서 생각해서 방금 앞에서 알려준 기술로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합시다. 이걸 방금 전에 설명한 거지. 식을 그리는 방법, 이걸 설명한 거지. 자, 그래서 그려. 그래서 그릴 때 보면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되네. 이번에도 인수분해 안 될 때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인수분해 되는 것부터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그려보자. 마이너스 1하고 3을 지나가지. X축 위에서. 됐지? 그 다음 얘 그려. 이건 X축이잖아. Y는 0. 땅바닥에 붙어있는 점들.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지금 교점이 어디서 나타났나도 확인해. 여기가 지금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라인이고 여기가 교점의 X좌표가 3인 라인이지. 밑에다가 깔끔하게 다시 써주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라인이고 여기가 3 라인이야. 됐냐? 이제 부등식 읽어. 다 그렸잖아. 부등식 읽어. 부등식이 원하는 게 뭐야? 파란 게 더 크래. 찾아. 어디가 파란색이 더 크냐? 노란 거보다 파란색이 큰 게 요 하얀색 교점 라인 기준으로 여기지. 여기냐? 여기는 노란 게 더 커. 이 영역은 노란 게 파란 거보다 위에 있어.
여기도야, 여기도 노란 게 더 커. 지금은 파란 게 크래잖아. 따라서 요 사이, 두 점선의 사이에서 파란색이 더 위에 있다 확인되지? 따라서 정답은 요 사이가 정답이네? 그럼 답 뭐라고 쓰면 돼? 그 사이가 어디야? 마이너스 1하고 3의 사이잖아. 따라서 정답.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저기 같은 것까진 껴준다는 소리라 그건 이제 따라서 하면 되지.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 2차 부등식을 정확하게 정석대로 푼 거야. 됐냐? 자, 그러면 반대로. 만약 부등호 방향이 이랬어. 이러면 정답이 어떻게 바뀔까? 과정 똑같지? 그릴 거야. 그리는데 저러면 이제 노란 게 더 크란 얘기잖아. 노란 게 더 커야 되거든. 아, 진짜! 아까 여기 사이는 파란 게 더 컸어. 노란 게 더 크려면 여기네. 여기 아니면 여기야. 맞아? 됐어? 따라서 이러면 정답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금은 내가 등호를 뺐지. 나도 같이 빼면 되죠. 그 다음에 3보다 크다라고 답안을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냐? 2차 부등식 푸는 원리가 기본이 이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할 일이 뭐냐면 이런 거 할 거라고. 이런 거 할 거야. 미리 보기로 보여줄게. 뒤에서 할 작업이 이런 거 할 거라고. 부등식을 안 알려줘.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안 알려줘. 답을 알려줘. 답을 알려주면, 즉 답을 알려주면 너네들은 지금 한 것처럼 부등식을 보고 도대체 얘가 어떻게 그려졌지 하고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고. 됐냐? 그림을 보면서 이래서 이제 여기 양옆에가 노란색이 더 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러면서 그림 보고 다시 방정식 식으로 올라가야 돼. 그럼 저 그림은 지금 보자. X축이랑 여기서 만나니까 방금 내가 쓱 지운 거 있지? 그걸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돼. 이거 둘이서 만나는 그림이네. 그럼 방정식으로 올라가면 얘가 요게 이제 요 위에서 방정식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방정식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그림이니까 이거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할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일단 뭐부터 연습해야 돼? 이렇게 정방향으로 내려오는 거를 정확하게 연습을 잘 해 오셔야 되겠지. 됐냐? 됐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 이래도 연습 안 해오고 대충 나몰라라 하고 오면 이제 그냥 놔두고 우리끼리 되는 애들끼리만 한 애들끼리만 그냥 혼자 달릴 거다. 경우의 수 전까지. 그 사람은 경우의 수 하기 전까지는 그럼 숨 참고 있어야 되겠어. 경우의 수 가면 또 할만할 거니까.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말해도 안 해도. 하여간. 자, 몇 개 더 해볼게. 계속 반복 작업이야. 근데 좀 더 달라지는 것도 좀 해보자. 자, 이거 해볼까? 이번엔 얘를 풀어보도록 하지. 저건 이번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거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데 여기서 이제 선택이야. 이런 것도 이제 막 어떻게 풀어요 막 그러는데 네가 하기 맘이야. 최고차항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대신에 부등호는 바꿔줘야지. 이래놓고 얘를 풀어도 돼. 이건 자기의 선택이야. 이상하게나 하지만 하나만 딱 정해서. 됐냐? 지금은 일단 난 최고차항계수 뒤집힌 그림도 좀 보여주려고 이대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가십시다. 방정식으로 가서 최고차항계수 뒤집힌 그림도 한번 딱 봅시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릴 준비로 y는 쪼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아직은 다 인수분해가 되지. 얘도 인수분해가 되죠. 좀 빨리 해보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x-6, x 플러스 1 이렇게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됐냐? 따라서 또 그립시다. 그리는데 이번엔 최고차항계수 부호 조심해라. 마이너스 1과 6을 지나가니까 x좌편 마이너스 1하고 6까지는 맞는데 근데 최고차항에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얘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혀야지. 됐지. 그 다음 y는 0은 언제나 x축이야.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그림 확인하자.
이 교점 경계선 라인을 항상 마음속으로 또는 네가 긋던가 라인 기준 딱 잡아주면서 생각을 해. 부등식이 원하는 것 파란 게 더 커라. 파란 게 더 크라 그랬으니까 파란 게 큰 부분이 어디야? 여기냐? 여긴 노란 게 더 크지? 파란 게 더 큰 부분은 여기 왼쪽이네. 아, 오른쪽이네. 맞냐? 그 다음 점선 기준으로 여기 좌측이네. 즉, 이 두 점선 기준으로 요 양 옆에가 파란색이 더 큰 거 확인이 되지. 따라서 답안지에는 이제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라인이었고, 여기가 6 라인이었단 말이야. 그 양 옆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6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지. 됐지? 됐지? 자, 이제 특이한 거 가본다. 이번엔 요거. 자, 이거 해보자. 됐지? 일단 뭔가 달라졌어. 자, 보자. 뭐가 달라졌지? 자, 그림을 그리려고 방정식으로 딱 가가지고 그리려고 딱 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물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도 자네들은 완전제곱식으로 그리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으로 그리면 몇이야 이거? 그리면 그릴 순 있어. 그런데 미리 말하지만 완전제곱식으로 거의 안 고칠 거야. 굳이 저렇게 그릴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일단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그려보기나 하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 자,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4분의 7 봐. 요쯤 올라갔다 쳐.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그 다음 이때 파란색 y는 0이라는 애는 여기 그려져 있지. 됐냐? 인수분해 완전제곱식을 고쳐서 그려도 그리긴 그릴 수 있어. 일단 자네들이 이 그림 보고 대답 좀 해봐.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될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답해. 부등식이 원하는 것 노란 게 더 큰 영역을 내놔라. 그림을 봐. 정답은? 다. 전부 다. 전 구간에서 노란색이 크잖아. 다 위에 있잖아.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애랑 x축이랑 대소 비교를 하는 거라. 아, 얘네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런 것만 조사해서 찾으면 금방 그림을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완전제곱식 안 고칩니다. 완전제곱식을 안 고치고 대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잘 봐야 돼. 봐. 빠르게 그림을 그려버리는 방법이 그냥 교점 개수만 확인을 해봐도 돼. 봐봐. 자, 생각해봐. 만약 이차함수랑 요 일자 직선이랑 교점이 만약에 2개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겠냐? 맞지? 교점이 만약에 1개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겠냐? 교점이 1개로 그려질 거고. 아, 뭐 말 그대로지 뭐. 교점이 만약에 0개야. 그럼 안 만나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2차 부등식 쪽에서는 2차 함수를 굳이 완전제곱식으로 안 고치고 어차피 뒤로 갈수록 여기에 문자가 막 kx 어쩌고 저쩌고 붙어 있을 거라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기도 짜증나. 안 써. 잘 안 써. 그냥 이걸로 빨리 그려. 됐냐? 그럼 다시 이때 설명했던 걸로 돌아가자. 야,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조사를 하려면 두 그래프를 연립한 2차 방정식에서 교점 구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조사하고 싶으면 너네들은 지금 다시 위에 있는 요로 돌아가야 돼. 여기에서 무엇을 조사해야 돼? 실근 개수 조사를 해야 돼. 이게 지금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이지. 맞아? 같은 말이지. 방정식의 실근 몇 개인지 조사한다는 얘기는 얘를 그렸을 때 이거 개수 조사한다는 거랑 똑같잖아. 여기서 잘 봐라. 이제 방정식에서 실근 개수 조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판별식이라고 하지? 판별식을 쓴다. 자,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 0보다 작다 확인되지. 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우리 다들 알다시피 실근 없다라고 배웠지. 실근 빵개잖아. 맞아?
실근이 빵개니까 지금 무슨 결론에 도달한 거야? 아, 교점도 빵개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네. 자,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가 뭐였어? 그래프 그리는 게 목표였어.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이 짓 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이 났잖아. 그럼 이제 그릴 수 있지? 저기 파란색 y는 0이라는 그래프랑 노란색 이차함수랑 안 만난대. 얘가 최고차함계수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고, 그지? 안 만나야 되니까. 지금은 양수니까, 아,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됐냐? 봐. X축, Y축 쓸데없이 긋지 좀 봐. 필요한 것만 그어. 얘가 X축이 한데 이제 Y는 0이 있으니까. 맞아? 다 그렸지. 그리고 이제 부등식 1 그러 가는 거야. 아, 부등식 1자. 노란 거, 큰 거 다 내놔라고 써있네. 다 커요. 그래서 정답. 해가 무수히 많다. 잘 봐라. 이게 나중에 여기에서도 내가 봤을 때 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나중에 이럴 것 같아. 뭔가 이거 가지고 해를 구해라 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렴풋이 머릿속에서 판별식을 썼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쓴다? 판별식을 쓰면 실근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답! 실근이 없다. 이 짓 할 사람 여기 한 적어도 2-3명은 있을 것 같아. 아니지. 완전 아니지. 완전 아니지. 이거 잘 봐야 돼. 나중에 헷갈려.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라고. 이거 여기도 다 그 다음 자네들 하지 말아야 될 거. 앞에 이제 막 까먹어가지고 개념서 좀 봐야지. 그러면서 앞에 개념 나와 있는 거 막 들춰볼 거 아니야. 거기 보면 뭔가 표처럼 뭐가 막 이러면은 뭐 해가 없고 이러면은 뭐 해가 없고 이렇게 막 써 있을 거야. 그거 외울 생각하지 마. 다 지워버려. 여긴 외우면 절대 안 돼. 알겠니? 그 표 보면서 막 외워서 할 생각 하지도 마. 그냥 이 원리를 연습을 해. 알겠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 없으므로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그러고 이제 여기서 한번 부등호 방향 바꿔가면서 다양한 상황 좀 볼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답이 어떻게 돼? 그림 그리는 거랑 다 똑같아. 단지 부등식이 만약에 저렇게 됐어. 그럼 저 부등식이 원하는 건 노란 게 더 작아라야. 있어? 없잖아. 노란색이 작은 영역이 없지. 그럼 쟤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됐지?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 판별식과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저 4단계로 잘 이해하고서 나중에 거꾸로 역주행할 때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자, 그림을 그릴 준비하자. 방정식으로 내려가고. 이게 아무리 귀찮더라도 처음에는 이거 원리가 거의 나중엔 당연히 시험 때는 바로바로 할 건데 지금은 원리 연습 중이잖아. 그치? 보자.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가 돼. 완전 제곱식이야, 심지어. 자, 이런 그림이 어떻게 되지? X축과 만나는 점이 2.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니까 최고차함계수 양수 확인하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 점이 2가 되겠지. 그 다음 y는 0이라는 애는 x축이라서 이렇게 그릴 거야. 답 뭐게? 쳐봐. 부등식 보고 그림을 보고 부등식과 그림을 보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답 뭐게? 부등식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작거나 같다는 천천히 뜯어서 봐. 뜯어서. 잠깐만 꺼져봐. 하고 이제 작은 거 있어? 밑에 없지. 저건 없어. 근데 이거는 같다잖아. 같은 거, 만나는 거. 하나 있지. 2. 정답 2. 됐냐? 동일한 그림에 이렇게 되면 이러니까 이러면 저거 어떻게 돼 이제? 해가 없어요가 되는 거고. 이러면 정답이 뭘까? 노란색이 커라야. 완전히 커야 등호가 없잖아. 2는 답이 아니겠지 그럼?
2를 제외한 나머지지. 따라서 이러면은 뭐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2 빼고 4 라고 표현하던가 아니면 그냥 부등식으로 2보다 작은 거요 아니면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던가. 됐냐? 이러면 이제 해가 모든 실수 무수히 많다 2까지 포함이니까. 됐냐? 요게 지금 2차 부등식을 푸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에 대한 게 이제 가볍게 보기 2번.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돼서 딱 그려서 그려지는 경우들 설명되어 있는 거고. 보기 3번. 이게 지금 방금 보여준 이렇게 접하는 그림일 때 부등식 해석하는 문제들이고 기본 문제들. 뒤에 보기 5번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막 판별식으로 교점 조사하고 그랬던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거다. 됐냐? 자, 한번 조금씩 연습해보자. 보기 4번 한번 해볼게. 지금도 보면 최고 참개수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이거 이제 실전에서 문제 풀 땐 너네들의 선택이야. 마이너스 치우고 해도 돼. 치울까? 치워볼까, 이번엔 치워볼까? 이거 마이너스가 싫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바꿔. 대신 부등호 방향까지 착실하게 잘 바꿔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꿔서 풀기로 했으면 이제 제발 네 시선에서 얘 좀 지워버려. 문제 풀다 갑자기 얘랑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풀기로 했으면 얘만 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만 해.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그래서 자 이것만 풀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얘를 그리기 위해 그림 그릴 준비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요거 인수분해 그냥 바로 할게. 완전 제곱식이지. 2x 빼기 3 전체 제곱. 그 다음에 y는 0이고. 그래서 그리자. 최고 참개수가 양수로 변했고 2분의 3 하나만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겠네. 그 다음 y는 0은 당연히 이렇게 지나갈 거고. 됐어. 이제 답 내면 돼. 답 뭐야? 일단 작거나 작은 거 노란색이 작아야 돼. 없어. 근데 같은 거 하나 있어. 2분의 3. 정답 2분의 3. 아이 뭐야. 됐지?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과 그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자, 이거 두 개 해봅시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요게 이제 부등식이지. 바로 그릴 준비해 봅시다. 방정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그리려고 딱 준비하면 이번엔 노랑이가 인수분해도 안 된다. 그럼 내가 뭐 조사하라고? 빠르게 뭐 조사하라고? 니네 교점은 있니? 조사하라 그랬어. 됐냐? 교점 조사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한 칸 위에 있는 요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방정식의 부등식 아니야.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조사하는 게 교점 개수 조사하는 행위고. 맞지? 그래서 실근 개수 조사를 위해 판별식을 한번 세려보면 판별식은 방정식 형태에서 쓰는 거지 부등식에서 판별식 쓰는 거 아니다. 알겠지?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 됐냐? 0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왔네. 실근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네. 이것은 교점이 없다라는 결과로 연결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랑 안 만나게 그려. y는 0은 이렇게 생긴 애고 x축. 노란 건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니까 안 만나려면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네. 다 그렸지? 다 그렸으면 이제 부등호 읽어. 이걸 노란색으로 한 거지.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커라. 다 크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도 해봅시다. 그림 그릴 준비. 이제 조금씩 속도를 조금씩만 올려볼게. 자, 그림 그려야 되는데 교점 조사 좀 해야 되겠네. 교점 개수는 여기서 조사해야 되지. 판별식을 써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인 거 확인. 교점이 없네. 그럼 교점이 없는 그림 그리고 x축이 y는 0이라는 직선이고
이차함수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기겠네. 그리고 부등식을 보면 노란색이 작거나 같아라 라고 되어 있거든. 작거나 같아라. 그런데 노란색이 밑에 그려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닿은 거조차도 없다. 해가 없음. 됐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잘 연습해 오시기 바래요. 내가 알려준 4단계에 맞춰서 잘 연습해 와. 1번 계속 보여줬던 모양이니 안 하겠습니다. 2번부터 해보자. 실은 2번도 뭐 있나? 일단 부등식 한쪽으로 이쁘게 넘겨서 정리부터 해라. 부등식 한쪽으로 이쁘게 넘겨서 정리부터 잘 하고, 그러니까 등식이랑 옆에 0이면 0 빠짐없이 써. 아니 다 넘겼으면 당연히 0 돼야지. 왜 이걸 넘겨서 정리하랬더니 얘만 써놓는 애들은 도대체 뭐야? 완성형으로 다 써야지. 자, 그 다음 얘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방정식을 거쳐서 그래프로. 자꾸 이 방정식을 왜 쓰냐면 진짜 뒤에서 판별식 때문에 그래. 판별식은 요 타이밍에 쓰는 거지. 부등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제발 인식하라고. 나도 팔 아파 죽겠는데 굳이 방정식을 밑에다 또 쓰고 있는 거다. 그리자. 인수분해 되잖아. 되나? 되냐? 7, 3, 21 되네. x-7, x 플러스 3 되네. 그럼 그래프도 그려지겠네. 바로 그려버립시다.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겠네. 두 점에서 만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3과 7이겠구나. 그 다음 부등호 방향 확인. 원하는 것, 문제에서 원하는 것. 노란 게 더 크래. 노란 게 더 큰 영역은 여기 이 만나는 교점 라인을 기준으로 양옆인 거 확인되지? 양옆이 노란색이 더 파란 거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지. 따라서 최종 정답은 등호도 저기 있네. 다도 된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됐냐? 자, 이것도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던가 그냥 풀던가 자네들이 실제 문제 풀 때 판단하시고, 나는 이번엔 요대로 해볼게. 그러니까 뒤집혀 있는 그림도 자꾸 눈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9, 0. 그럼 등호로 바꿔주고 그림 그릴 준비 갑시다. 자,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 고치면 어떤 식인지 그냥 바로 써도 되죠. 요렇게 되겠고. 그림 그릴 준비를 위해 X축, 어차피 X축 그릴 거니까 파란색으로 미리 그리자. 그 다음 얘가 이번엔 최고차함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3에서 딱 한 번 만나고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다 그렸다. 부등호 읽어. 부등식이 원하는 것.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완벽하게 작아라. 등호 없어. 닿은 거 무효. 다 작네. 다 밑에 있지? 하나 빼고 3 빼고. 맞지?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써주시거나 3보다 작거나 3보다 큰 부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됐나? 다음 중 해가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도 나중에 너네들 많이 하는 짓, 기억 다 날라가가지고, 기억이 다 거의 막 초기화되고 왜곡돼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짓 많이 해. 그냥 갑자기 판별식 쓰더니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답 쓰고 막 그래. 아니다. 판별식은 그리기 위해 잠시 사용하는 거지, 부등식 자체를 판별식으로 한 방에 못 풀어. 알았지? 어쨌든 기억은 이제 전계산 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네. 자, 이제 슬슬 색깔 하나만 써볼게. 25. 자, 이러면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바로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림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리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또 마찬가지로 X축에 접하는 그림이고,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이러면 이제 부등식 바라보면서 답을 써내면 뭐가 돼? 부등식도 이차함수가 위에 있는 거, 큰 거를 원하는데,
다 크네. 5, 마이너스 5 빼고 다 크네. 그럼 이건 해가 많은 거지? 해가 없는 거 고르랬어.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이건 아니야. 자, 그럼 이번엔 니은 갑시다. 이거도 본인이 잘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볼 건지 반대로 볼 건지 됐냐? 이번엔 마이너스 곱한 걸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입맛대로 하시면 되는데 가장 최악이 이랬다 저랬다나 하지 마.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제는 얘는 있고 얘만 딱 바라보라고. 됐지? 자, 해가 있나 없나 보자. 지금 그림 그리려고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내려가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냐?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 지금 안 되는 것 같지?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자네들은 뭘 조사해야 돼? 이것들 너네 둘 만나기는 해? 교점 물어봐야지. 교점 조사를 위한 판별식 사용을 하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12. 실근이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네. 됐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선생님 실근이 없다니까 제가 실근이 없단가요? 아니야. 교점 개수가 없다라고 나온 거므로 그림까지 그리고 부등식까지 파악해야지. y는 0이라는 얘랑 실근이 없는 그림, 교점이 없는 그림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부등호 방향까지 봐야지. 얘는 짜그래. 밑에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건 진짜 찐으로 얘도 해가 없는 게 맞네. 됐냐? 하나 찾았다. 이거 뭐 누구였어 이거? 니은. 오케이. 니은 하나. 해가 없는 놈 찾았어. 자, 그 다음 디귿도 빠르게 한쪽으로 잘 넘겨서 정리해 봅시다.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자, 이제 슬슬 조금 빨리 해볼까? 얘를 그리기 위해선 이렇게 두 개를 그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 되면 슬슬 막 나도 단계를 줄일 거야. 그런데 너네들은 머릿속에 얘 지금 중간에 생략된 것들 있지? 그거 들어있어야 돼. 항상. 이제 슬슬 줄여보자. 그래서 얘를 그려. 이차함수고 최고차함계수 양수고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확인. 그 다음 부등호 방향 확인. 짜그래. 밑에 없어. 여기 만약 등호 있었으면 딱 하나 해가 생기지. 맞아? 그랬으면 디귿도 X 표시 쳐야 되는데 지금은 뭐 등호 없으니까 밑에만 있는 건데 아무도 없네. 너도 정답. 해가 없는 거 고르는 거니까. 됐냐? 리을도 이제 잘 전개해서 정리해서 풀어보시면 아니 뭐 얼마나 걸린다고 빨리 해볼게. 다 전개해서 정돈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냐?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 짝도 2x 플러스 6 더하기 x 한쪽으로 잘 넘겨서 정리 빨리 해줄게요. 15x에 3x 넘어오니까 12x고 여기 18 생기는데 6 넘어가면 12네요. 자, 3으로 약분 가능하겠네. 3으로 한번 싹 약분해서 마저 써주시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얘도 그래프 그리려면 뭘 그려야 돼? 야, 이 자식도 완전 제곱식이네. 얘랑 두 개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리고 이제 답을 말해보자. 이거 답이 어떻게 돼? 해 있어 없어?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이거 부등식은 이거야. 해 있어 없어? 작은 건 없어. 밑에 안 내려갔어. 근데 이 등호 때문에 0인 거 하나가 있어. 마이너스 2가 딱 하나 있어. 맞아? 그럼 얘도 해가 있는 거지. 문제에서는 해가 없는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땡. 됐냐? 그냥 하여튼 얘는 실은 뭐 발전인 이유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차 방정식 한 줄 껴놨네. 양수 A고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A다. 야, 2차 방정식에서 한근 알려줬으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어넣기지. 지금 요 짝도 A가 있기 때문에 X에 A 집어넣으면 A 구하겠네. 그지? 그냥 잠깐 2차 방정식 좀 하래. 하지 뭐. 근 집어넣어도 되잖아. 근을 집어넣어서 일단 A 값을 구하러 가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6A는 0. A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A 값이 0 또는 6인데 문제 초반에 양수라 그랬으니까 6만 되겠네. 됐지?
잠깐 A 구하고 나서는 뭐 똑같은 것 같은데 A가 몇인지 알았으니 이제 여기 부등식에 잘 집어넣어 줍시다. A에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슈발 X 그 다음에 27 0보다 작거나 같다. 3약분 한번 다 양변에 3분의 1 곱해줍시다. 또 완전제곱식인데 이놈 x-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온 거지. 따라서 얘도 지금 봐야 되는 게 그래프를 이런 거랑 이거랑 두 개 비교를 해야 되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잘 그려주시고 부등식 해석 0보다 작아. 자, 일단 작아라. 작은 건 없고 0인 거 하나 있네. 여기 닿은 거 딱 하나 있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네. 됐지? 약간 미리 보기로.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나중에가 아니죠. 아마 금요일. 이제 이런 거를 풀게 될 건데, 이런 거 푸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잘 돼야 되거든. 그냥 살짝 맛배기로 한번 보여줄게요. 부등식을 푸는 과정 4단계를 잘 이렇게 적어가면서 나중에는 당연히 안 적고도 바로바로 나와야지. 그럼 지금 이 문제 상황을 잘 봐. 부등식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제 부등식이 미완성이지 여기에 미지수가 좀 박혀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이게 선생님 이렇게 안 해도 대충 이렇게 하면 답 나오는데요? 그게 여기서 제일 위험한 짓이야. 당연히 나중에 뒤에 가면 그렇게 대충 풀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수두룩하겠고 당연히 시험에는 그런 문제 위주로 나오겠지. 따라서 이게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대충 하니까 답이 나오는데요 하는 순간이 아마 무조건 있을 건데 그 순간은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원리대로 푸는 연습을 자꾸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답을 알고 있어. 답이 이거래. 그러니까 자네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 분명 이게 부등식 원래 풀 때 이제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어? 그렸을 거 아니야. 아까 계속 그리면서 풀었잖아. 뭔가를 그렸을 거 아니야. 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그려졌지 하고 이 그림 생각하는 연습을 잘해야 되거든.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어떻게 그려졌겠냐? 지금은 역추적하기 쉽지. 괜찮지. 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방금 뭐 설마 잠깐 쉬는 그 사이에 다 날라갔거나 그건 아니겠지. 얘랑 얘 최고차함수 양수잖아. 이렇게 생긴 애란 말이야. 일단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영역이 뭐 사이드네 어쩌네 이런 영역이 나오려면 당연히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냐? 만나는 그림이겠지? 이 그림이겠냐? 아니겠지? 만나는 그림이겠네. 진짜. 만나는 그림이겠네. 근데 이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도 알 수 있는 거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인가 보네. 여기가 8인가 보네. 그리고 방향까지 확인해. 0보다 크다. 이거 확인을 잘해야 돼. 이제 나중 가면 최고차함계수도 미지수가 박혀 있을 거라 이 그림인가까지도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단 지금은 그냥 해서 노란 게 더 크래잖아. 노란 게 더 큰 영역이 지금 8의 오른쪽이랑 마이너스 6의 왼쪽이 맞네.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림을 정확하게 찾았으니까 이제 자네들은 보통 이 거꾸로 올라가는 문제들이 여기에서 답이 나와. 여기에서 요 방정식에서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됐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요 방정식이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6이랑 8이잖아. 즉 이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6과 8인 그림인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잘 받아쓴 뒤에 여기에서 이제 그냥 2차 방정식 기술로 문제를 끝내버리는 거야. 지금은 뭐 제일 쉬운 게 근과계 사이관계 쓰면 되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용하면 K값 금방 나오지. 이런 걸 이제 뒤에서 좀 더 미지수도 막 두 개 있고 이런 걸 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정방향으로 내려오는 원리를 잘 오늘부터 금요일 전까지 잘 연습을 해 오셔야 된다. 하나 더. 자, 이번에는 한번 바로 그냥 실전처럼 바로 가볼게. 지금 현재 답을 아는 상태야.
답을 아는 상태고 부등식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야. 즉 이 전 단계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을까 생각해야 돼. x축과 이참수의 그래프이며 교점이 반드시 두 개인 그림이겠지. 그리고 아마 여기 경계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가 봐. 그림도 이게 정말 맞나?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요 사이라서 요거 맞네. 확인 잘 하고. 됐지? 좋아.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방정식 입장에서 감상해야지. 방정식으로 내려와서 그림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1과 4에서 교점이 생긴 그림이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겠구나 정확하게 받아 써주시고 지금은 미지수가 여기 있으니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걸 이용하면 A값 깔끔하게 구할 수 있지. 그냥 여기 있고 요 거꾸로 가는 거 요것도 한번 해볼게. 거꾸로 가는 거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야. 맛보기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자, 이번엔 미지수가 두 개나 있어. 그러나 아직 난이도는 높지 않아. 최고차 항은 알거든. 부호를. 그지? 자, 답을 알고 있네. 답이 마이너스 4. 답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림 바로 이번에 바로 그려볼까? 뭔 그림일까? 근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 지금도 그림 자체는 괜찮지. 이런 그림이겠구나. 부등호 방향까지도 확인해.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쪽이라 이렇게 사이 영역 나온 거 맞지? 까지 확인하시고.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저 부등식이 방정식으로 내려왔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4랑 2인 걸로 보아하니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겠구나 확인. 지금은 근계수를 두 개 다 써야 되겠네.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제일 빠르긴 하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걸로 a값 계산. 그 다음 두 근의 곱으로 b값 계산. 물론 이런 식으로 가도 되죠. 두 근을 알면 역으로 2차 방정식을 최고차항 계수만 잘 유지시켜 주시고 2차 방정식을 역으로 작성도 할 수는 있지. 이래놓고 풀어도 뭐 당연히 안 되진 않아. 이래놓고 얘를 전개해서 저 짝이랑 비교하는 이런 방법을 써도 상관없지. 없긴 해.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좀 숙련도 높게 썼으면 좋겠네. 얘가 A고 마이너스 24가 B네. 이런 식으로 쓰기도 괜찮지 뭐. 잘못된 방법은 당연히 아니지. 됐나? 근데 이왕이면 좀 근계수 연습 좀 해라. 이거 밥 먹듯이 쓸 건데. 다음 요런 거. 자, 잘 봐 이런 게 이게 이제 그 판별식 방향. 딴 사람도 잘 생각해봐. 과연 저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색깔까지 이쁘게 입혀줄게. 자, 지금 부등식이네. 방정식으로 내려와서 그림을 그릴 건데 중간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중간 과정이 다 빠져 있고 모르니까 못 그리잖아. 현재로서는 미지수를 몰라서 못 그려. 그런데 답을 알고 있어. 답이 해가 졸라 많다요. 뭔 그림이지? 이게 항상 성립한대. 노란 게 파란 거보다 다 위에 있대. 그럼 그림이 바로 그려져야지. 노란 게 파란 거보다 위에 있으면 최고차 계수도 양수니까 이 그림이겠구나. 그림 됐지?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였지? 판별식이 어떻다 해야 되지? 판별식이 판별식 일단 쓰자.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큰 그림이야 작은 그림이야 작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야 작다야 크다야 뭐야? 이런 일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내려오는 거 연습 잘해놔. 아까 전에 여기에서 내가 중간에 지금 점프 뛰었더니 바로 다 아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거 그림 그릴 때 내가 뭐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원래대로 내려올 때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려야지 하고 이제 그림 그리려고 딱 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순간이란 말이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내가 뭘 하라 그랬냐 하면 야 교점 개수 조사하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고 너네들은 무엇에 좀 더 집중해야 돼? 방정식은 뭐 구하는 식이야? 방정식은 교점 구하는 식이지. 즉 지금 이 그림은 보고 너네들은 교점이 몇 개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교점 빵개인 그림이지. 교점 빵개지.
지금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때는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점이 중요한 거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교점이 빵개야. 교점이 빵개라는 얘기는 얘가 실근이 몇 개? 빵개란 소리야. 실근이 없으면 판별식 0보다 커자고. 쳤다. 됐어? 나 좀 봐라. 하다가 그림이 위에 있잖아. 아 모르겠다. 크다 이러고 이제 많이 틀린다. 뻥하고 진짜 많이 틀려 이거. 시킨 대로 안 해서. 연습 안 해서.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림이구나.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다. 이래놓고 a로 잘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a의 범위가 나옵니다. 정수 a의 최소값이라 이거 2점 몇이잖아. 정답은 3이겠네. 됐냐? 그러니까 이걸 금요일에 계속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자네들은 뭐 해줘야 돼?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지금 보여준 원리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면서 잘 연습해와야 이제 금요일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걸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미리 보기야, 미리 보기. 연습을 안 했을 시 이제 금요일에 판별식 0보다 작다 그러면 왜 작지? 판별식 왜 쓰지? 이러고 있는다 이제. 아시겠지? 조심하시고 12번은 여기 12번은 이따 아직 당장은 안 풀어도 돼요. 책에 있는 문제 보면서 나중에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절대값은 3년 동안 너네들을 따라다닐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뭔가 배웠다 하면 절대값은 이렇게 자꾸 기어 나올 거라. 자꾸 기어 나올 거야.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으면 그냥 한번 날 이 약물도 독하게 생각해서 그냥 마스터를 해버려 좀. 그냥 절대값 피할 수 없어. 그럼 그냥 수학을 피해. 여기 따라가지 하고 그만 다니고 그냥 수학을 피해. 그럼 차라리 수학 없이 대학 가는 전략을 짜 그럼. 피할 수 없어. 계속 연습해.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가 가능하지. 뭐 이것까지 기억하신 분들 계시나? 절대값 빨리 붙은 그래프 그리기 중에 x에만 붙어있는 거 그리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좀 해볼 거야. 일단은 그냥 정석대로 먼저 해봅시다. 그러니까 부등식이고 뭐고 절대값 눈에 밟혔으면 저 자식부터 처리해. 절대값 처리하는 방법은 나눠서 푸는 거잖아. 0보다 크면 절대값 찍고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찍 다시 하나 달고 나오는 이 기본기로 푸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 저거 절대값부터 처리하자. 자, 절대값부터 처리하자. 1번 x가 0보다 큰 즉 절대값이 그냥 나오는 경우. 그럼 이제 절대값이 그냥 나온 2차 부등식 자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건 배운 대로 풀면 됩니다. 자, 부방그답 잘 생각하면서 얘를 풀기 위해 방정식으로 바꾸자. 이제는 색깔 정도는 하나로 써볼게. 얘를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하고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과 2인 그림. 오케이, 다 그렸다. 박수 한 3번 친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봐야지.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아야 되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어디야? 요 사이 여기 영역이 x축보다 밑에 있는 영역이지. 따라서 이걸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영역인 거 확인되지. 그냥 굳이 수직선을 왜 그렸냐? 얘 잊으면 안 된다 그랬지. 절대값 할 때 여기에랑은 이거는 지켜야 돼. 0보다 큰 부분. 즉 답은 이렇게 나왔으나 우리가 애당초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여기가 됩니다. 이 경우에 답을 냈더니 0보다 크거나 노란색으로 쓸까?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나눠서 풀면 된다. 이게 x가 절대값 안에 양수라서 그냥 뺏겨진 부분.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첫 번째 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경우 합시다.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으면 이번에는 저 안에 부등식 저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뺏겨지겠네. 자, 그럼 또 배운 대로 방정식 해서 그래프로 내려가서 또 부등식 풀어. 뭐 한 20번 반복하면은 몸에 배지 않을까? 굳이 이러지 않아도 머릿속에 원리가 쫙 들어오지 않을까? 20번 갖다 안 되면 한 30번 하던가. 한두 번 갖다 될 거라는 꿈은 깨시고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따라서 그림 여기에다 잠깐 그립시다.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2랑 3인 그림입니다. 그 다음 부등호 방향은 보니까 작다야. 여전히 아래쪽을 답에 써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2랑 3 사이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영역 확인. 그리고 우리가 절대값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니까 0보다 작은 부분 딱 표시. 색칠해주면 여기가 정답이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됐냐? 따라서 두 가지의 답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 둘이 연결되지? 얘네 둘이 지금 하나로 이을 수 있지? 하나로 이어지지? 얘부터 써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얘가 지금 0보다 색칠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그림이니까 중간 지점 삭제해서 그냥 하여간 그냥 이렇게 쫙 하면 정답이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래버리면 되겠네. 하나로 합체가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절대값 빨리 붙은 그림이 가능한 그림이야. 왜냐하면 저기 x제곱. 내가 x제곱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이런 거라고 봐도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 그랬죠. 어차피 같은 계산이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잠깐만. 이거는 그냥 절대값 x제곱에도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대로 진행해서 그림 그려버려도 되겠네. 결국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배운 기술에 의하면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림이야. 자, 까먹었겠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왜냐면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리는 유형 중에 x에만 절대값 붙어있는 그림 그리기 기술을 쓰게 되면 이거를 아까처럼 불편하게 범위를 그렇게 한 땀 한 땀 나누지 않고 바로 그릴 수가 있지. 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 이렇게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림 그리는 방법 첫 번째, 절대값 쌩 까고 그리기 1번. 절대값 없는 놈 취급하고 일단 얘를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그려주도록 합시다. 즉 절대값 없는 놈 취급하고 그냥 그림을 그려버려. 첫 번째 할 일이 이거지. 마이너스 3이랑 2 지나가니까 넉넉하게. 그러면 그냥 아무리 대충 그리더라도 꼭지점 이런 위치는 그래도 확실히 해줘. 이러면 중점이 음수 쪽이라 한 요쯤에 꼭지점 라인이 대충 있겠지. 따라서 그림을 그냥 그리는 거지. 첫 번째 할 일 절대값 무시하고 그리기. 그냥 대충 기억나지 않아? 그런데 이 상태에서 x의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어도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즉 x가 음수인 부분을 지우는 거였잖아. x가 음수인 부분은 y축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애들이지. 좌측에 있는 거 다 지워버려. 여기만 남겨. 그리고 뭐 해준다? 좌우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였어. 여기 2 지나가니까 이 짝에서는 마이너스 2쯤을 지나가면서 이런 그림으로 좌우 대칭형 그래프가 나오겠네. 되냐? 부등식이 그려버리는 건데 그냥 그려버렸어. 그럼 이제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 y는 0, 하라는 건 x축이잖아. 이제 그렸으니까 하던 대로 하면 돼. 부등식 일자 뭐 원하냐? 노란색이 작아라야. 파란 거보다 작아라야. 어디야? 요 사이지. 요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노란색이 더 밑에 있네. 맞아? 그림으로 확인이 바로 되지. 따라서 아까 전에는 열심히 범위 나누고 생쇼를 하면서 그랬으나 그림 한 방으로 빠르게 답을 낸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지? 얘는 어쩔 수 없지. 쟤는 뭐 절대값 빨리 그리기 왼쪽 오른쪽 거는 직선이라고 그릴 수 있다 쳐. 근데 물론 얘도 그리기가 숙달이 되면 그려서 풀 수도 있긴 해. 그런데 이런 거는 뭐 절대값 하나밖에 없는 건 그냥 범위 나누는 연습도 해봐도 좋아. 이건 이제 그냥 정석대로 해봅시다. 자, 절대값 범위 나누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1이면 되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인 부분이지. 자, 이렇게 되는 경우면 이제 절대값이 그냥 뺏겨지겠네. 가장 정석은 절대값
풀이의 가장 정석은 이거다 계속 말하지만 절대값을 범위 나눠서 뺏겨버린다. 그럼 그 다음은 하던 대로 하면 되거든. 넘기면 마이너스 5x. 뭐야? 마이너스 3도 죽네. 따라서 얘는 자 이제 조금 중간 과정 생략해볼까? 얘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데까지 갔으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됐을 것이고 이걸 갖다 그림을 그리면 0과 5를 지나가는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것이며 부등호 방향을 보면 크다네. 크다면 이쪽이야. 양옆에. 여기가 큰 부분이지. 즉 0 기준 왼쪽하고 5 기준 큰 쪽이라 이것도 미리 수직선으로 그려보자. 0의 좌측. 등호는 없으니까 구멍 뚫어놓고 0의 좌측. 그 다음 5의 우측 구간이 나온 그림인 거야. 그리고 이거 봐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지. 그럼 거기 있는 것만 답 써야지. 1보다 크다라고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만 답이겠네. 따라서 이 경우에 최종 답안은 x가 5보다 크다가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절대값 안에 부호가 음수인, 즉 1보다 작은 경우 갑시다. 이러면 이제 저 2차 부등식을 또 그대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아이고 자리가 없나?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니까 한 짝으로 잘 넘겨서 정리를 또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프로 바로 넘어가 보자. y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거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0 그리면 되니까 자 이제 조그맣게 그려보자.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인데 부등호 방향이 0보다 크래. x축 위로 뚫고 올라온 영역 요 짝이랑 요 짝이네. 수직선에 바로 표시해 본다면 마이너스 3 기준 왼쪽 2 기준 오른쪽이며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절대값 초반에 내가 이런 범위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걔까지 생각해 보면 최종 결론은 여기입니다. 즉 이 경우에 최종 답안은 이렇게 되겠네. 지금은 얘네 둘은 합칠 수 없는 영역이지. 그냥 얘 또는 얘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냐? 되셨지요? 절대값 붙은 거는 이렇게 배운 대로 잘 처리해 주시면 되고 569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절대값들은 등장할 때마다 잘 눈치 까고 괜히 이거 까먹어가지고 절대값 범위 나눠야 되나 하고 양수 음수 나눠야지 하고 이렇게 했다가 물론 되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인수분해도 안 돼서 아마 저거 막 근해 공식까지 가고 생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얘는 원점과 떨어진 거리 절대값의 뜻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애잖아.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절대값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멀다라는 뜻으로 수직선 생각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먼 지점이면 여기랑 여기잖아.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먼 지점이면 이렇게 두 군데잖아.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먼 영역은 여기 4보다 큰 쪽 아니면 저기 마이너스 4의 왼쪽 이렇게 바로. 그리고 둘의 관계는 당연히 또는이지. 또는 여기거나 또는 저기거나 또는 개념이야. 그치? 따라서 얘는 범위 나눌 거 없이 이렇게 두 개 풀어주시면 되겠네. 자, 또 하나씩 풀어볼까? 얘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0보다 크다. 자, 이제 슬슬 건너뛰어 볼까? 결국 얘는 부방그답, 부등식, 방정식 그래프 원리에 의하여 잘 따라하면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며 0보다 큰 부분이라 요 짝이랑 여기가 정답이 되지. 따라서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6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자식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얘 또한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찬가지 방정식으로 바꾸고 y는 붙였던 그 과정에 의하여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며 이거 니네도 머리로 정확하게 되기 전까지는 아까 내가 하던 것처럼 그대로 다 쓰면서 해. 됐다. 하여간 진짜 이제 뭐 어느 정도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해했다 싶으면 이제 슬슬 줄여도 되는데 연습 잘 하시고 자 지금은 이제 0보다 작은 영역이라 여기 아래쪽이겠네. 따라서 최종 답안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그리고와 또는을 명확하게 해야 돼. 지금 분명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이렇게 생긴 절대값을 둘로 쪼개는 과정의 중간에 들어가는 말은 또는이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먼 지점은? 이라고 물어봤을 땐 여기거나 여기요 둘 중에 하나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야. 동시에가 아니잖아. 뭐 동시에 여기도 있으면서 동시에 뭐 여기도 있냐? 아니잖아. 또는 관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온 답을 봐봐. 저기 지금 이 위에 거 부등식을 풀었더니 0보다 작다랑 6보다 크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거 파란색으로 해볼까? 파란색 부등식을 풀었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만약 둘의 관계가 AND 관, 즉 그리고였으면 답이 뭐야? 없어. 해가 없음. 안 겹치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분명 얘가 또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 답인 거지.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그리고와 또는 관계 잘 항상 생각 잘 해야 되고 그리고냐 또는이냐는 뒤에 경우의 수가 더 중요해. 거기는 수학에서 이 그리고와 또는이라는 이 두 접속사 이놈의 접속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대충 푸는 습관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 때마다 저런 거 생각까지 잘 하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답이 달라져. 잘못 파악하면. 됐지? 그냥 무작정. 아니, 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풀었던 이렇게 연립방정식, 식 두 개 있는 방정식 있지? 이렇게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AND야, AND. 연립방정식 자체가 쟤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하는 거 찾아라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AND 개념이야. 그거 알고 있으라고.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뭔가 식 두 개 있으면 항상 AND인 것처럼 겹치는 거 찾는 사람들이 방금 이 문제 절대값 풀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졸라리 잘 뺏겼어. 근데 또 저렇게 생기니까 왠지 그리고 같잖아. 그리고로 애들 겹치는 거 찾으려다 겹치는 거 없으니까 선생님 답이 없어요 이러는데 생각 확실하게 해야 돼. 됐지? 식 두 개 나란하게 써놨다고 죄다 그리고 연산이 아니야. 그 앞에 내용을 봐야지. 됐어? 그러니까 만약 이걸 연립부등식으로 먼저 처음부터 다음 두 식을 연립해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줬다면 그럼 해가 없겠지. 그리고니까. 근데 지금은 얘네 둘 그리고 아니다. 이 절대값 개념에서 온 또는 관계야. 그리고와 또는 생각을 항상 잘 해주셔야 된다. 좋아. 그 다음에 밑에 570번도 여기 절대값 빠르게 베낄 수 있는 애들 잔뜩 있지. 그지? 그거 연습하는 문제니까 이거도 발전이지만 발전 아니니까 잘 해봐. 자, 이거 부등식은 이제 자네들이 잘 푸십시오. 나 절대값 때문에 잠깐 왔어. 이런 거 이제 빨리빨리 되지? x-1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보다 가깝대. 그럼 너네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떨어진 거리가 5보다 가까우니까 마이너스 5랑 5 사이일 거 아니야. 그걸 상상하면서 바로 풀어야지. 이건 범위 나눠서 절대값 뺏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치? 이러면 양변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시면 금방 나오잖아. 절대값 정의대로 푸는 거 이런 거 잘 보시라고. 지금은 다 작다네. 야, 너 일로 와봐. 이거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된 절대값이면 다시 한번 어떻게 푸는 거야? 잘 생각해서 절대값 안에 있는 x 더하기 1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멀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 4의 요쪽 4보다 큰 쪽 멀지. 4보다 큰 쪽 아니면
이 반대편. 마이너스 4의 이쪽.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 이렇게 잘 정의대로 상상하면서 빠르게 절대값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 풀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닌 모양은 정석대로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고. 알겠지? 이거는 야, 또 오해하지 마라. 이거 지금 얘는 작다야. 한번 내가 잠깐 너네 설명을 위해 한번 반대로 바꾼 거고, 너네는 저 작다로 하셔야 되고. 됐지? 좋아. 그러면 다음 장 넘어.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어차피 그 다음은 안 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요 다음에 있는 요 2차 부등식 해의 조건. 여기가 아까부터 내가 계속 말했던 답을, 아까 프린트로도 잠깐 보여줬지. 답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작업을 하는 단원이라 어쨌든 자네들이 정석으로 내려오는 거 연습할 시간은 줘야 되니까 여기는 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오늘은 요까지. 여기 라인까지. 또 활용이지. 활용 문제 지기. 뭐 배웠다 하면 활용 나오지, 그치? 근데 분명 이런 것도 수학에서 이 문장 이해력 뭐 이런 거 판단하려고 문제 긴 것들 자꾸 접해봐야죠. 받아 쓰는 방법. 이건 방정식에서 비슷하게 해봤을 거야. 방정식 때랑 다른 게 있다면 아마 그때는 그냥 최대최소인가 그랬을 거야. 그냥 판매액의 최대값 구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마무리돼 있었을 건데 지금은 아마 그냥 부등식인가 보네. 150 이상이 되라. 맞아? 그러니까 이것만 빼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비슷해. 정리나 잘 해. 가격이 3,000원이면 400개가 판매된다. 잘 정리합시다. 가격 3,000원. 그럼 판매되는 개수가 400개. 자, 그 다음 분명히 앞에 이런 거 있었잖아. 기억나냐? 가격을 100원씩 내리면 40개씩 늘어난다라 그랬는데 이때 내가 문자를 잡았지. 뭘 잡았냐 내가? 뭔가를 문자로 이쁘게 딱 설정하니까 식이 이쁘게 나왔잖아. 뭐였지? 저게 100원씩 내린다는 얘기가 100원 내리면 40개 늘어나고 200원 내리면 80개 늘어나고 그런 뜻이잖아. 뭘 문자로 잡았지? 뭔가를 문자로 잡았잖아 내가. 말로 쓰면 좀 길지만 횟수를 내가 문자로 잡으면 식이 세워지기 편하다라고 그랬잖아. 내린 횟수. 1회 내렸다는 뜻은 100원 내렸다. 2회 내렸다는 뜻은 200원 내렸다. 그럼 식이 이뻐지거든. 그러면 100원씩 내린 거니까 내린 금액 최종 계산은 빼기 100x라고 쓰면 되고 이거는 오히려 이 횟수만큼 늘어나는 거지. 40개씩 늘어나는 거니까 플러스 40x라고 쓰면 이쁘게 받았을 수 있었잖아. 그치? 기억이 났으면 좋겠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야? 판매액이 150만 원 이상 되라. 판매액은 당연히 개당 이거면 이거만큼 팔렸으면 둘이 곱한 게 판매액이지. 따라서 둘이 곱해주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에서는 이거 최대값 구해라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막 그림 그리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냥 부등식을 세워야 되네. 이게 150만 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상이 되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저 150만 원에 저 만원 단위 막 생략해서 선생님 저거 그냥 만원 생략해서 150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도 문제 잘 보고 항상 판단 잘 내려.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지금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고 싶으면 너 이거 3,000원도 0.3만 원이라고 하던가. 그지? 단위가 안 맞잖아.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지금은. 그러면 이런 거 계산할 때 또 보나 마나 이거 그냥 갖다 제발 숫자 좀 최대한 낮추고 해. 계산 틀리지 말고. 낮추는데 필요한 게 뭐 엄청난 수학적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이런 거 묶어내. 100 하나 빼낼 수 있지. 100 하나 묶어낼 수 있지. 그러면 공이 두 개가 나가는 셈이니까 30-x. 여기도 뭐 뺄 수 있냐? 40 빼도 되잖아. 40제로 빼버려도 되지. 그럼 여기는 10 플러스 x. 자, 그럼 여기 일단 계산. 40이랑 100이랑 곱하니까 이제 4,000 될 거고, 그치? 4,000 해놓고 여기는 이제 30 빼기 x, 10 더하기 x 잘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 2가 최종적으로 약분 다 되네. 2까지 다 지워지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300. 그럼 여기는 2로 나누면 2, 3은 6, 15, 2, 7이 14에 375. 오케이, 됐네. 공이 하나 빠졌었네. 마이너스 75. 최고차항계수 음수 맘에 안 드니까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럼 75면 이거 뭐냐? 15랑 5죠. 마이너스 15랑 마이너스 5인가? 됐지? 따라서 자, 이것도 잘 봐라. 이게 끝까지 온 이유가 있어. 다 와놓고 틀릴 수가 있거든. 일단 요거는 이제 자네들 알다시피 또 이제 부등식 그래프랑 교점 생각해서 하던 대로 잘 결론 내시면 되고, 이게 할 게 있어서 굳이 끝까지 왔어. 이 문제는 지금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을 다 구하라고 했는데, 자, 하나씩만 해보죠.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이거 물어봤다 쳐. 아이스크림 한 개의 최대 가격 물어봤다 쳐. 그럼 답 뭐야? 저 보면서 끝까지 생각을 잘해야 돼. 최대에 꽂혀가지고 최대 15. 가격이 여기 있거든. 15 집어넣어서 1,500원 하시면 안 돼. 여기가 지금 빼기잖아, 빼기. 가격이 최대가 되려면 최대한 조금 빼야지. 5일 때야, 5일 때. 맞지? 문제마다 다르겠지. 당연히 저게 만약에 가격을 100원씩 올릴 때마다였으면 여기가 더하기였을 거라. 맞아? 항상 활용 문제는 항상 말하지만 제발 문제 좀 잘 읽어. 구하라는 거 확인 좀 잘해. 지금처럼 두 개 다 물어보면은 뭐 나중에 뒤늦게라도 눈치채겠지. 시험 때 하나만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시험 때 최대 가격만 구하래. 아싸, 다 했다. 15 집어넣어. 1,500원 쓰고 틀리지 마시고. 생각을 끝까지 잘 하십시오. 즉, X의 5가 들어갔을 때가 최대 가격이야. 2,500원이지. 그리고 이제 반대로 X에 15가 들어갔을 때가 최소 가격이며 그것이 이제 1,500원이라고 끝까지 다 풀어놓고 틀리지 말고 잘 생각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알겠지? 식이 나와 있잖아, 여기. 높이 관계식을 줬지. 띄운 김에 해볼까? 높이 관계식을 줬어. H가 높이래. 이게 높이식이래. 쭉 읽다 보면 높이가 30m 이상이라고 써있네. 높이 H가 30 이상이 되라. 근데 그 H의 관계식을 저기 줬잖아. 10 더하기 25T 마이너스 5T 제곱. 다시 말하면 이거 풀으란 소리잖아. 맞지? 대신 이거 잘 읽어라. 몇 초 동안 이라고 물어봤어. 몇 초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만약에 아무거나 써볼게. 만약에 저 부등식을 t로 돼 있으니까 결과가 t로 나오겠지. 만약에 이렇게 부등식의 답이 나왔다 치자.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야? 몇 초 동안 이렇게 되냐 물어본 거잖아. 1초에 시작해서 4초에 끝났다는 소리야. 그렇게 되는 게 3초 동안이 되는 거야. 구간 길이 물어보는 거지 저거는. 됐냐? 저런 거 끝까지 문제 잘 읽고 마무리 잘 하십시오. 부등식은 이제 잘 풀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가 되는 거야.